자, 문제 1번은 그래서 여기 실무시험에서요. 사업자 등록증에 관련된 거 수정하는 문제로 6점짜리 됐고요.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FAT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해보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요거 그대로 거래처 등록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화면을 바꾸셔가지고요. 그랬어.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금융기관 입력해달라 그랬으니까 위에 탭 FAT하고 똑같이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신용거래처 다 나눠져 있죠. 여기다가 거기서 주어진 농협을 등록을 하십니다. 코드 번호는 99200.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농협. 그 다음에 얘는 정기적금이라고 되어 있죠. 정기적금 3번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계좌 번호는요 2497-25-669949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설 일자도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개설 일자는 밑에 클릭하시고요. 2020년 3월 5일. 그 다음에 아까 예금의 종류는 여기 정기적금이라고 되어 있었죠. 정기적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뭐 만기라든지 뭐 해당되는 자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있는 자료만 다 입력하시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거래처별 초기월, 이것도 우리 해봤었죠. 거래처별 초기월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항목은 여기 정기본 재무제표 밑에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 나와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해달래요. 외상매출금 눌러보시고 우선 대전상사는 2750만원 맞네요. 그 다음에 청주유통 1320만원. 그 다음에 충주상사 여기 틀렸죠. 3130만원인데 영어를 하나 빼먹었었네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요. 미지급금 클릭하셔서 산성산사 상사 550만원 요것도 틀렸네요. 155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관평유통 650만원 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FAT에서 우리 시험 봤던 내용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제 3번 문제인데 이번에는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또 이렇게 옆에 나가시고요. 정기본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열어본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대차 차익이 이만큼 떠 있죠. 이 계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맞춰 보시면서 수정만 해주시면 여기도 점수 6점 준대요. 자, 한 번씩 맞춰 볼게요. 현금은 2100만원.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은 2520만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500만원. 외상매출금 7200만원. 대손충당금 72만원. 대손충당금이 빠져있죠. 밑에다가 대손충당금 109 해가지고서 7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드럼 2천만원.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만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200만원. 미수금 100만원. 상품 6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3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1500. 감가상각누계액도 틀려있죠. 여기 1500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비품 7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30만원 됐죠? 그래서 자산의 총계가 1억 7808만원 딱 맞네요. 그런데도 아직 대변에 차익이 지금 생겨있죠? 이번엔 외상매입금 쪽으로 볼게요. 부채는 2320만원. 지급업은 얘 틀렸네요. 1802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2200만원. 단기 차입금 2400 등등 다 맞고 대차 차익 지금 없어졌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AT에서 시험 봤던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되네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정기분 그 재무상태표에서요. 지금 FAT 시험에서는요. 자산하고 부채자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일렬로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K랩에서는 자산 파트와 부채 자본 파트가 나누어져 있답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부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해야 되니 우리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보시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8월 16일 우선 날짜는 8월 16일이라고 했으니까 입력해 주시고요. 당사는 거래처 대전산업으로부터 상품 300만원어치 매입했대요. 그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왜 당좌예금 잔액은 200만원이었는데 당좌 차월 한도는 지금 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거래처 입력은 생략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단 뭐니뭐니 해도 차변의 상품 산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얼마치 샀다고 그랬었냐면 300만원어치 샀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좌수표를 갖다가 당좌수표를 지금 30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지금 잔고는 200만원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좌 예금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은 맥시멈 200만원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나머지 100만원은 당좌 차월 한도에 있다 했었죠. 그래서 계정 조회하셔서 당좌 차월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회계 이론 설명할 때도 설명해 드렸던 내용처럼 이렇게 당좌 차월을 계정을 쓸 수도 있지만은 이 당좌 차월은 임시 계정으로서 12개월 30일 날 기말이 되면 만약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이 계정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당좌 차월 계정에 단기 차입금으로 써도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게 단기 차입금으로 우리 당좌예금 잔액보다 더 많이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단기 차입금으로 쓸 수도 있고 당좌 차월로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맞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2번 문제는 9월 5일로 되어 있네요. 9월 5일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를 보니까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인천 세관에 관세 200만원, 그 다음에 통관수수료 2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더리죠. 그럼 거기 수입한 상품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왜? 상품을 수입하고 살 때 들어가는 관세라든지 통관수수료는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 부대비용은 뭘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상품으로 기록해 줘야 됐죠. 그건 상품으로 얼마가 기록됩니까? 220만원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세무사회 시험하고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세무사회 시험에서는요, 여기 보통예금이 있더라도 금융기관 거래처 여기다가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즉 금융기관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채점 대상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얘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아니면 감점이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거 구분만 몇 가지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어느 은행이라고 기록했다고 틀렸다고 하냐? 그거 아니에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죠. 3번 문제는 9월 12일 거래고요. 신입사원에게 지급할 컴퓨터 비품을 100만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신입사원한테 지급하는 거 이거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신입사원한테 지급하는 컴퓨터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비품이라고 안 쓰고 비용 처리하라면
오케이. 여기 이제 비품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복리후생비 처리하셔야지 돼요. 자, 비품 써주시고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여기 전산 회계 2급은요, 이론이 2급이 아니라 실기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얘가 2급이에요. 난이도가 되게 낮죠. 이론은 그렇게 쉽지 않죠. 이었어요? 쉬운 게 몇 개 더 많이 보였겠지. 하여튼 자격증 따는 데는 별 지장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날짜가 10월 10일이네요 10월 10일. 성진 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서 추심했네요. 수수료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 당좌 예금했대요. 그러면 얘는 추심을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 보관 중이던 저기 받으러 오면 없어졌겠네요. 누구한테 받았대요? 성진 상사로부터 받았던 어음이 얼마짜리였느냐 하면은요, 200만원짜리였었어요. 자, 근데 차변에 여기 지금 얼마가 입금이 됐어요? 여기 차감했다 했어요. 거기 추심 수수료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수수료라고 쓰는 건 알겠는데 얘가 800번인지 900번인지가 중요해요. 얘는 받으러 오면 우리 매출채권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수료도 판관비예요. 그래서 800번대예요. 그래서 여기 수수료 비용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거 잘못 쳤어. 수수료 비용이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800번대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고 900번대에도 984번 수수료 비용이 있죠. 이거를 잘 틀려. 여지껏 우리 그 은행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수수료 냈다 하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죠. 근데 얘 추심할 때 들어가는 은행의 수수료 비용은요, 판관비로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돼요. 요게 주의할 사항이에요.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12만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 날짜는 11월 8일이네요. 그 날짜는 11월 8일 해주시고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록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는 기재하기로 한다고 이 써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 잔금을 줬다 그랬어요. 잔금은 계약서 사항 쭉 밑에 보니까 잔금 500만원이죠. 500만원을 지금 지급한 거예요. 언제? 11월 8일 날짜로요. 그랬을 때 지금 잔금이라고 한다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는 거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랬었죠. 거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취득을 하는 건지 빌리는 건지 임대차 계약인지, 자, 내용은 임차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임대차 계약서에 제1조 목적 계약 내용이에요.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해서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500만원에 잔금 500만원, 차임 5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정 뭐라고 써야겠어요? 지금 건물을 빌리는 거니까 나머지 잔금 500만원 줄 때 얘는 임차 보증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을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상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록 빌딩 임차 보증금 해주시고요. 금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얘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얘가
저기 임차보증금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11월 30일로 되어 있죠. 날짜는 11월 30일 해주시고요. 서현 상사의 외상매입금 422만원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원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그 외상매입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우리 지금 외상매입금 갚을 거야. 누구네 거죠? 여기가 서현 상사 거요. 그래서 서현 상사 외상매입금을 얼마짜리를 갚느냐면 422만원 이렇게 지금 갚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대변에는 지금 여기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우리가 매입했는데 대금 기일 전에 갚아서 지금 할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에 해당될까? 매입 할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매입 할인인지 상품인지, 여기 상품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회계 2급이니까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가 할인됐어요? 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니까 당좌예금에서 금액이 빠져나가겠죠. 금액은 42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당좌예금 42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날짜가 또 바뀌었죠. 날짜는 12월 10일이래요 12월 10일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 식사비용을 사업용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래요. 자, 금액은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토탈 13만원 나왔네요. 그럼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하고 식사를 했다면 차변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접대비, 그렇죠. 접대비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13만원. 자, 대변에다가는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우리 미지급금 쓰기로 했었죠. 미지급금. 근데 거래처는 반드시 BC 신용카드사 해주셔야 되죠. BC. 보니까 확실히 회계 2급은 편하게들 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미지급금을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끝난 거고요. 자, 문제 이번엔 5번 문제 볼게요. 지금 여기서 두 문제는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한 오류가 있대요. 그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5번 문제의 날짜는 우선 9월 29일 걸로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9월 29일 해주시고요. 운반비 현금. 지금 운반비가 딱 보기에도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는 부대비용으로서 뭘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매출할 때는 운반비 별도지만 매입할 때는 부대비용이니까 계정 뭘로 써줘야 된다? 상품이라고 써줘야 되죠. 그래서 얘 상품이라고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2월 5일 거 볼까요? 12월 5일 것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통장에서 출금된 50만원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놨대요. 근데 성진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50만원 빠져나갔는데 내용을 몰라가지고서는 가지급금 처리해놨는데 얘가 지금 뭘 보낸 거래요?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래요. 그럼 계정을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 바꿔주고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성진상사 조회셔가지고 성진상사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됐네요. 이 수정 오류에 대한 문제, 이도 한 문제당 무려 3점씩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 문제네요. 결산 정리사항은 날짜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입력하기로 했었죠. 1번 문제는요, 12월분
영업부 직원의 급여가 250만원 아직 미지급됐대요. 그럼 이거 급여 처리해주면 되죠. 차변에 뭐라고 써요? 급여 금액 누락돼 있던 거 25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 돈 아직 안 나갔죠. 그럼 계정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미지급 비용 쓰면 되죠. 그래서 미지금 썼다고 틀리지는 않지만 지금 12월 30일 날 결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서는 금액 2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3월 2일 12개월분 마케팅 부서 사무실 임차료를 갖다가 2,4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건 자산처리법이네요. 그죠? 자, 자산처리법으로 2,400만원 보냈는데 월할 계산해 가지고 얘 계정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잠깐 설명을 해놓을게요. 얘는 지금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죠. 왜? 돈을 먼저 보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대로 얘를 손익의 이연이라고 쓰시고요. 손익의 이연 중에서 여기 임차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임차료와 관련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2,400만원이었었는데요. 2,400만원인데 얘는 2021년 3월 2일부터 지금 2022년 3월 1일까지에 대한 항목으로 금액은 2,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변에다가 돈을 보낼 때 얘는 지금 돈을 임차료를 1년치를 먼저 내는 거라서 여기다가 성급 비용이라고 쓴 거예요. 2,400만원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그래서 보통예금 2,4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인데 지금 12월 31일 날 계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3월달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총 10개월은 지났죠. 그죠? 그러면 올해 비용에 10개월치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치 임차료는 지금 얼마로 계산돼요? 한 달치 임차료는 200만원이죠. 그러면 올해 지금 기간 여기 성급비용으로 해놓은 2,400만원 중에서 지나간 기간은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10개월 지나갔죠. 그러면 10개월 지나간 만큼은 이 성급비용 여기 우리가 계산해 놓은 이 성급비용에서 얘는 자산 처리해 놨던 걸 기간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것만큼은 차감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대변에다가 자산처리법일 때에는 성급비용 기간이 지나간 만큼은 감소시켜 줘야 되죠. 10개월치는 얼마? 2천만원은 이렇게 감소시켜 주고요. 차변에다가는 이제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차변에 비용 처리하면서 임차료 얼마? 2천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얘가 바로 임차료에 대한 자산처리법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한 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12월 31일 날 차변에 입력해야 될 것은 임차료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올해 임차료로 반영될 금액은 2천만원이었고 대변에다가는 성급비용 빼줘야 되죠. 성급비용 있었던 금액 2천만원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얘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그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문제에 당기 분사 영업부서의 감가상각비는 비품 93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어떻게 입력하기로 우리 했었죠? 얘는 결산자료 입력하기로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K립도 여기 결산 재무제표 밑에 보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이거 똑같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영업부서라 그랬죠. 영업부서는 판관비예요. 그래서 판관비의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 그 중에서 비품이라는 항목, 여기에다가 93만원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93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요, 차량 운반구는 250만원. 예. 그럼 우리는 요거 결산자료 입력해서 한 방에 그냥 바로 입력을 끝냈어요. 자, 마지막 거요. 당기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실용신한권 50만원, 소프트웨어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 쭉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얘도 우리가 굳이 분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형자산 상각비, 실용신한권, 소프트웨어 여기 등록되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있던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칸에다가 그 숫자 금액만큼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실용신한권은 50만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요 70만원. 그러면 얘는 수동분기에 2문제, 자동분기에 2문제 이렇게 나온 거였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결산문제 4문제 나온 것 중에서 결산자료 입력까지 해서 끝났죠. 그러면 더 회계 처리할 거 없어요. 뭐 눌러줘야 돼요? 전표 추가 요 위에 있죠. 예,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해주시면 자동 결산분기 완료라고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12월 31일 날 가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입력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12월 31일자로 조회를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결차 결대 갖고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자료에 대해서 분기 처리가 다 돼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7번 문제 조회 문제예요. 4월 말 현재 거래처 우정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물어보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거래처 원장 클릭하셔서요, 4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라고 했어요. 거래처는요 우정상사, 조회서 우정상사 해주시고요. 1002.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조회를 했더니 외상매입금, 지금 외상매입금 뭘 물어봤죠? 잔액을 물어봤죠? 외상매입금 잔액 여기 나와 있네요. 1100만원. 이 1100만원을 입력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답안지에서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제 지금 우리가 조회했던 금액 있잖아요. 11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됐죠?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는 상반기 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 중 현금 지급액은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네요. 얘는 어디서 봤어야 돼요? 일개표, 월개표 보면 되겠네요. 현금 지급액 물어봤으니까 일개표, 월개표에서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월개표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엔터 띵 치면 여기서 이자 비용 찾아보세요. 이자 비용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네요. 이자 비용 맨 밑에 현금으로 얼마가 나갔어요? 32만원 나갔죠. 여기 답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회한 거에 대해서 여기 이런 답안 여기서 여기다가 3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얘도 됐어요. 마지막 문제네요. 상반기 중에서 소모품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 소모품비 월 비교는 총계정원장이라고 했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총계정원장 클릭하셔가지고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라고 했으니까 조회하셔서 소모품비 800번대 그 다음에 830번 조회했더니 6개월 중에서 소모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지금
어디가 제일 많아요? 아, 가장 많이 지출한 달.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2월 달이네요. 그죠?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은 언제예요? 1월 달이네요. 두 달의 차이. 그럼 67만 원에서 33만 원을 빼게 되면 34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34만 원에 대한 답은 어디다가 입력해요? 여기 또 똑같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기다가 34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하고 닫기 하시게 되면 모든 시험 문제가 마무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방글씨가 없대. 그러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마무리